이제 기묘한 이야기도 마지막 시즌이라 넷플릭스에서 볼 것도 없는데 새로 나온다는 해리포터 시리즈부터 왕좌의 게임, 슈퍼맨의 추억의 미드 프렌즈까지 이거 다 넷플릭스에서 보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 모든 콘텐츠를 보유한 워너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상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시작은 지난 5일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아니 아무리 넷플릭스라고 해도 100조 원이요?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바로 돈 때문인데요. 왜 요즘 넷플릭스 보면 구독료 올리려고 계속 간보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와중에 그 돌파구로 워너를 찾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왕자 게임만이 아니라 밴드 오브 브라더스, 더 오피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넷플릭스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요.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인상할 여지도 생기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왜 우리 디즈니 보면 굿즈부터 테마파크까지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자체 IP를 활용한 사업으로 엄청 잘 나가잖아요. 워너브라더스가 보유한 검증된 IP들을 굿즈 같은 라이선싱 사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바로 OTT 스트리밍 기업을 넘어 콘텐츠 제작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넷플릭스가 지금도 영화를 간헐적으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스카를 받기 위해서이거든요. 넷플릭스가 이 전 세계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오스카상 같은 것에서 얻어들일 수 있는 명성 또는 경제적인 효과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넷플릭스는 그렇다 치고 워너브라더스는 100년 역사의 영화 스튜디오인데다 최근에도 듄 시리즈에 F1 더 무비 같은 흥행작도 많은데 왜 넷플릭스 인수에 동의한 건가 싶잖아요. 사실 워너브라더스는 2022년 디스커버리를 인수한 뒤부터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 중인데요. 지난해 순손실만 1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5조 원에 달합니다. 이 상황을 눈여겨보던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에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로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이 합병에 있습니다. 손을 든 곳이 있었으니 바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입니다. 파라마운트도 탑건부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까지 시장 점유율 5위의 영화 스튜디오인데요. 점유율 3위인 워너브라더스를 흡수해 더 몸집을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대요. 미디어 산업의 변화하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같은 입장에 있는 스튜디오를 합병해서 옛날과 같은 거대 스튜디오로 남으려고 하는 일종의 살아남기 위한 인수 시도가 아니었나. 넷플릭스의 강력한 자본력에 잠시 움찔했던 파라마운트지만 중동 머니까지 등에 업고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이번엔 적대적 인수 합병, 그러니까 주주들로부터 직접 주식을 사들여 워너브라더스 경영권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작은 스튜디오한테 먹힌다는 건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전 세계 1등인 넷플릭스한테 먹인 게 더 나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존심도. 그런데 넷플릭스가 어찌저찌 파라마운트를 이기더라도 여전히 큰 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데요. 바로 독과점 문제입니다. 이번 인수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건 워너브라더스의 OTT 서비스 HBO 맥스인데요. 미국 OTT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넷플릭스가 3위 HBO 맥스까지 인수해버리면 이거 시장 지배력이 너무 과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미국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국이라고 해서 23년도에 이제 합병 가이드라인을 새로 개정을 했어요.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면 이거는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넷플릭스와 HBO 맥스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30%를 훌쩍 넘는데 이걸 넷플릭스가 몰랐다?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럼 넷플릭스의 진짜 계획은 뭘까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우리의 시장은 전체적인 미디어, 그러니까 콘텐츠 시장으로 봐달라. 우리는 유튜브, 틱톡 이런 애들이랑도 같이 경쟁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경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경쟁 상대는 아마존 프라임 정도가 아니라 유튜브, 틱톡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야 라는 점을 강조해서 독과점 의혹을 비껴갈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과 여론까지 등에 업겠다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도 결국 독과점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수합병 얘긴 아예 없던 게 되거나 강제 조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데요. 실제로 2019년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했을 때도 미국 정부가 독과점 문제를 제기해서요. 살 땐 사더라도 스포츠 채널인 폭스 스포츠는 빼 라는 시정 명령을 받고 조건부 합병을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소 불리해 보이는 넷플릭스와는 달리 파라마운트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데요. 파라마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넷플릭스에 비해 규모가 턱도 없이 작기
없기 때문입니다. 파라마운트가 갖고 있는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영향력이 되게 적어요. 워너브라더스가 파라마운트랑 손을 잡으면 반독점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에 넷플릭스에 남은 마지막 변수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넷플릭스는 워너의 사업체 중에 스트리밍, 스튜디오 사업만 인수하겠다고 한 반면 파라마운트는 CNN 같은 워너의 케이블 TV까지 전부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최근 트럼프가 워너 인수할 거면 CNN까지 함께 사야 돼 라고 말했는데 이걸 의식한 거 아니냐는 거죠. I think CNN should be sold because I think the people that are running CNN right now are either corrupt or incompetent. 트럼프가 CNN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폭스뉴스 좋아하잖아요. 파라마운트가 우리가 CNN 인수하면 CNN의 변화도 우리가 주겠다라고 트럼프한테 약속을 했대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가 파라마운트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런 거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to see the Netflix percentage of market, Paramount. I mean, none of them are particularly great friends of mine. I want to do what's right. 워너브라더스를 둘러싼 쩐의 전쟁.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전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둘 중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해리포터 정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넷플릭스야 어떻게 되든 구독료만 올리지 말아라.